미녀와 순정남 15회가 방송됐습니다. 공진단을 거부한 보복으로 도라는 급기야 필승과 헤어지고 찐 팬들에게 계란 투척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림입니다. 지난 회 도라는 어떻게든 빚을 갚기 위해 온갖 일을 가리지 않고 다하며 안간힘을 쓰는데요. 그러다 20억을 준다는 누드 화보까지 찍게 됩니다. 도라는 이거 찍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막으로 온 필승에게 자존심을 완전 짓밟는 모진 말을 합니다. 오빠 20억 줄 수 있어? 없음 입 닥치고 가. 이 말을 들은 필승은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20억 내가 줄게 찍지 마 라고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서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가 혼자 서럽게 웁니다. 그러나 도라는 가운을 벗으려다 말고 결국 찍지 않고 도망쳐 나옵니다. 도저히 마음이 허락되지 않았던 거죠. 그 모습을 본 백미자는 함께 울면서 어차피 네가 이걸 찍어 20억을 받아도 빚 해결이 안 되니 공진단에게 가라고, 그게 답이라고 다시 도라의 등을 떠밉니다. 이에 할 수 없이 박도라는 고필승을 불러내 사랑한다는 그에게 사랑이 뭘 해줄 수 있겠냐며 또다시 모멸감을 준 후 끊어냅니다. 도라는 공진단과 결혼할 마음을 먹고 약혼 예복을 고르다 결국 또다시 마음을 돌립니다. 도라는 공 대표에게 사랑이 아니라 도움받고 싶어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마음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며 또다시 도망쳐 나옵니다. 이 드라마는 전개가 아주 빠르게 되다 보니 찾다 차였다가 너무 자주 반복되는 것 같아 주인공들이 너무 가벼운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공진단과 박도라가 결혼한다고 기사가 나고 공진단은 집안 가족들한테 온갖 비난까지 감수하며 결혼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몇 번이나 박도라에게 차인 공진단은 그 치욕과 모멸감이 박도라를 완전 나락으로 빠뜨려 보복하려고 합니다. 공진단은 한 재연 배우에게 전화해 박도라를 호텔로 유인한 후 촬영해서 마치 스폰을 받는 배우인 양 매스컴에 나오도록 뒷공작을 해버립니다. 호텔방 안까지 들어온 모습이 촬영된 터라 어떻게 변명이 어려운 상황이 된 박도라는 찐팬들에게 계란 투척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고 또한 필승을 찾아가 그건 잘못된 기사라고 변명해보지만 필승 역시 네가 그런 일까지 하는 애인 줄 몰랐다고 매몰차게 대하고 돌아서 가버립니다. 사실 호텔방 사진까지 나왔으니 뭐라고 변명하기가 어렵게 된 상황이긴 합니다. 필승조차 자신을 믿어주지 않자 앞으로 살아갈 희망과 자신이 없어진 박도라는 결국 오빠와 필승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기고 바닷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도라의 뉴스가 연이어 터지던 어느 날 필승은 방송국 형인 홍진구 PD로부터 박도라와 함께 호텔에서 찍힌 남자가 재연 배우였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필승은 그를 찾아가 주먹질을 하며 그가 200만 원에 알바한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바로 도라를 찾아 나서지만 이미 도라는 저 세상 갔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도배가 된 후였습니다. 필승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뉴스에 희망을 걸고 찾아봤지만 결국 시신을 찾진 못한 채 시간이 흘러 도라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필승은 도라가 마지막에 자신을 찾아와 이야기할 때 믿어주지 않았던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며 죄책감과 그리움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한편 도라에게 집착하다 도라 귀신이 붙은 공진단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결국 굿까지 하게 되고 공진단의 비리를 알게 된 공진택은 공진단에게 줬던 회사를 다시 회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식 등골 빼먹던 백미자는 딸도 잃고 철창 신세를 지게 되고 또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동생은 이제 빈털터리가 된 집으로 돌아와 돈을 벌기 위해 공진택의 집 개인 기사로 들어가게 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도라는 바닷가에 뛰어들었지만 구사일생으로 썰물에 밀려 바위에 얹혀있게 되고
때마침 그때 그 근처에서 딸을 찾아 헤매던 어떤 갯벌 할머니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주말 드라마에 꼭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출생의 비밀, 불륜, 불치병, 기억상실. 이런 건 믹스매치로 꼭 나오게 되죠. 여기서도 아마 도라는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며 기억상실증에 걸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그 할머니의 딸 지영이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 회 도라를 잃은 필승은 오로지 일에만 올인하다 드디어 2년 후 자신이 그렇게도 원하던 PD로 승진하게 되는데요. 꼬부리 헤어스타일도 바뀌어 마치 신사와 아가씨 이영국 같은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느 날 필승은 바닷가로 촬영 갔다가 인근에서 살고 있는 도라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요. 물론 도라는 기억상실증이라 필승을 보고도 모릅니다. 그러나 필승은 한 번에 도라를 알아보죠. 모습도 목소리도 그리고 결정적인 발에 새긴 두 사람의 언약 타투를 보고 필승은 이제 하루하루 지영이가 된 도라를 찾아가 기억과 사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과연 필승이 지영이가 된 도라를 어떻게 탑 여배우 박도라로 컴백시키는지 그 눈물겨운 과정이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는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 미녀와 순정남 16회가 방송됐습니다. 이번 회차는 정말 재밌었는데요. 역시 시청률도 껑충 뛰었네요. 미녀와 순정남 16회부터는 바다로 투신한 박도라가 기억을 잃고 김지영으로 거듭나 이제부터는 완전 다른 캐릭터의 여주인공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림입니다. 지난 회에서 도라는 공진단이 친 그물에 걸려 스폰 받는 여배우라는 오명과 엄마의 비투 뉴스로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게 됩니다. 거기다 사랑하는 필승에게조차 오해를 받자 희망을 잃은 도라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도라의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바닷가에서 뛰어드는 CCTV 영상이 포착되면서 도라의 죽음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필승은 도라가 사망 후 도라를 죽음으로 내몬 그 스폰 뉴스에 나온 남자가 재현 배우라는 걸 알아내고 찾아갑니다. 필승은 그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으며 당신 때문에 한 여자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죽었으니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달라고 애원합니다. 그 남자는 자기도 200만 원에 알바한 건데 그 여배우가 죽어 너무 괴롭다면서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그만 외국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돼 결국 필승은 도라의 결백을 밝혀주지 못했습니다. 필승은 도라가 떠난 후 도라를 마지막에 믿어주지 못했던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운 나날을 보냅니다. 16회에서 도라가 그리워 찾은 바닷가에서 홀로 이름을 부르며 우는 필승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이 장면이 정말 가슴이 찡해 보는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몸을 던진 도라는 죽지 않았습니다. 도라는 기적적으로 썰물에 쓸려와 바위에 얹혀 쓰러진 채 그 동네 할머니 이순정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이순정 할머니는 도라를 자신이 오매불망 찾고 있는 손녀로 착각하고 상태가 심각해 온 전신의 재건술과 성형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료진에게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 최고의 치료를 해달라고 합니다. 수술을 받고 깨어난 도라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런 도라에게 순정 할머니는 너는 내 손녀 김지영이여 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도라는 지영이란 이름으로 할머니랑 바닷가에서 식당을 하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에 인생이 바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한편 뽀글이 조감독 고필승은 어느덧 카리스마 넘치는 메인 감독으로 성장해 어느 날 자신이 잘 가던 그 바닷가로 촬영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영화 촬영 장면을 보게 된 지영은
본능적으로 현장에 이끌려 자꾸 가슴이 뛴다며 그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어느 날 영화에 강아지가 필요하게 되자 도라는 온 동네 강아지를 안고 와 촬영에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그게 또 운명인지 마침 막내 스텝이 자리를 비우게 돼 그 일을 지영이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지영은 마치 하던 일처럼 이 일을 촬영신에 딱딱 맞춰 짐도 옮기고 차가운 음료수나 물도 가져다 주고 처음 하는 스텝 일인데도 너무 잘 해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사게 됩니다. 자기가 그 바닥에 있었으니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거겠죠. 그러다 드디어 촬영팀이 철수하는 날 서운해하는 지영에게 조 감독이 스텝으로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걱정해 가길 망설이는 손녀에게 이 헬미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길 바라는 거요. 동네 사람 모두가 할미 보호자께 걱정하지 마 라고 다독여 보냅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손녀 사랑이 느껴지는 이 장면에 정말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났습니다. 더구나 딸에게 돈벌이만 시키던 백미자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캐릭터였죠.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열심히 살았던 착한 도라가 하늘나라 아빠의 도움으로 이제 제2의 인생은 좋은 사람 만나 잘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필승과 도라 두 사람은 촬영 장소에서 만나지만 당연히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련된 탑 여배우 도라가 아닌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를 구사하며 뽀글 파마에 큰 뿔테 안경 쓴 어리숙해 보이는 시골 처녀를 어떻게 연결하겠어요. 한편 공진단은 도라가 떠난 후 계속 귀신이라도 붙은 듯 악몽을 꾸며 죄책감에 시달리는데요. 본인도 자신이 한 짓을 알고 있으니 도라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을 가지는 거겠죠. 백미자는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바로 공진단의 사무실로 쳐들어가 대자로 누우며 너 때문에 우리 도라가 죽었으니 돈으로 보상하라고 난장판을 벌입니다. 살아서도 딸을 팔아 돈을 벌더니 이제 도라가 죽고 나니 공진단에게 너 때문에 죽은 거라고 책임 추궁을 하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네요. 역시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라의 남동생 박도준은 장례식 이후 엄마를 보면 계속 미워지는 마음이 생길 것 같으니 나는 인연을 끊고 살겠다며 떠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준은 알바하던 식당에서 공마리와 장수연을 만나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때마침 마리의 개인 경호를 맡고 있던 운전기사분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돼 도준은 그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리와 도준의 인연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스텝으로 일할 생각 없냐는 조 감독의 제안을 받고 올라온 지영은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방송국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출근 첫날 지영은 드라마 제작 회의에 참석해 첫 인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의 환영 박수를 받으며 16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스텝과 감독으로 다시 만나게 된 지영과 필승인데요. 앞으로 필승이 어떻게 지영이 도라라는 걸 알게 될지 언제 눈치채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